아서 헤이즈가 얘기한 것이 대략 한 2만 불 정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2만 1000불인데 뭐 그건 뭐 말들이 많아서 모르겠습니다. 2017년 11월 고점, 그것도 대략 한 지금 2만 불 살짝 안 되게. 그러니까 요 라인이 지금 현재 200일 선하고 되게 근접해 있다는 것이죠. 아직 열린 가능성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반반 전략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좀 볼 때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해당 코인에 문제가 있는지. 둘째, 마켓 상황. 전체 마켓 상황에 문제가 있는 건지. 현재는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 해당 코인에 문제가 있는 케이스가 최근에 있었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밝혀진 게. 그거 말고도 지금 테더에 대한 의혹이 있어서 컨텐츠 만들었지만은 블로그에 테더사에서 블로그로 또 방어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부 코인들 제외하고는 지금의 상황, 마켓 상황 때문에 지금 가격이 주저앉은 겁니다. 코인은 전혀 관련 없습니다. 즉, 이 시장도 역시 유동성이라는 그러니까 돈의 흐름에 거기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 좋고 아무리 활용성 좋아도 그걸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코인 자체가 문제가 없다면 단지 저 마켓 자금줄 때문에 시장이 지금 빠졌다면은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기회라는 것이 좀 더 잘 잡아보고자 하는 마음에 혹시 내가 잡고 난 다음에 또 지하실이 있는지 그 두려움 때문에 다들 못 잡고 있는 것이죠.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조금 더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채널입니다. 바닥은 아무도 모른다 이럽니다. 맞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말 자체가 전혀 우리에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나름 머리를 싸매면서 그나마 좀 더 좋은 조건에 기회를 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겠죠. 자꾸 뭐 하면 안 된다, 아무 의미 없다 그런 식으로 누군가의 노력과 누군가의 또 피눈물 나는 그런 시간 투자를 갖다가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말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락장 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하락장은 축복입니다. 옛날에 비싼 돈으로 몇 개 살 수 없었던 것을 지금 적은 돈으로 많이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락장은 축복입니다. 하락장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번 하락장을 통해서 많은 기회를 찾아내고 성과를 내야 되겠죠. 자, 오늘 방송은 좀 아무래도 좀 희망적인, 제목 그대로 희망적인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연일 자꾸 안 좋은 소식밖에 없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 주식 시장과 역대 커플링이고 우리는 현재 연준의 발언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 지금 그렇게 좋은 소리 안 나옵니다. 게다가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아주 거대한 또 리스크가 등장했었죠. 그런데 지금 지난주, 이번주에 이어서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보다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로 주제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윗에다가 이렇게 한 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조사한 겁니다. 5월 조사한 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가 5월 조사한 거 이거 보시면 지금 현재 가장 큰 위험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중앙은행 때문에 이걸 지금 큰 리스크를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글로벌 리세션, 그러니까 세계 경기 침체가 지금 27%. 이게 지금 바짝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 다들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건 좀 생각보다 자꾸 장기화 되다니까 별로 이렇게 다들 만성이 된 느낌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좀 많이 중요하게 많이 포인트를 찍으시더라고요. 시스템 경제 위기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스템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레버리지가 껴있고 어디는 이게 돈이 한 군데 깔끔하게 있는 게 아니라 돌고 돌지 않습니까? 어딘가 하나 탁 문제가 발생하면 우르르 하고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 암호화폐 시장에도 지금 디파이가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조심해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장 바로 시작이다 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뭔가 리스크들이 많이 껴있죠. 시스템상으로도. 이번에 테러 사건도 지금 보시다시피 뭔가 시스템이 하나가 문제가 발생하면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집니다. 2년 넘게 괴롭혔던 코비드-19는 이제 1%입니다. 1%. 보세요. 시간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별로 이게 만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큰 이슈가 없으면 만성될 거고 이제 그나마 새로운 거 전쟁 일으켜라 이러면은 아무래도 지금 중국 대만 쪽이겠죠. 지금 일단 이번 주 당장 봐야 될 거 텔레그램에 역시 올려드렸습니다. 5월에 FOMC 회의했던 거 회의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언제 발표하냐? 한국 시간으로
5월 26일 목요일이죠. 새벽 3시에 발표 납니다. 보통 요즘 FOMC 진행하고 회의록 딱 깠을 때 시장의 반응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봐야 되고 6월 넘어가면 아시죠? 6월에 또 FOMC 있고 FOMC 하기 또 며칠 전에 물가지수를 반영합니다. 그죠? 5월 물가지수 발표 나고 이렇게 되니까 또 그 순서를 또 우리가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익혀놔야 될 것 같고 IMF 엘살바도르한테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았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근데 비트코인 도입 관련 기술 지원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좀 되게 의외예요. 그래서 엘살바도르 잠깐 좀 가지고 와봤고 자 이제 이거 뭐 비트 얼마 갈 것 같나요? 언제 얼마 갈 것 같나요? 우리는 그게 사실 궁금합니다. 이거를 많이 궁금해 하죠. 사실은. 저도 이제 친구끼리 얘기하기 때는 뭐 그냥 솔려도 뭐 어느 정도 그 서로가 그게 합의가 되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언제쯤 얼마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사실 방송에서는 이게 파급력이 되게 달라요. 좀 알트코인 이런 거 언급 일체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규 알트코인 이런 거 그리고 어떤 비트코인에 대한 정확한 가격선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좀 약간 제한적으로 제가 관리할 수 있는 한에서만 그 안에서만 이게 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왜냐면 저도 지난날 보면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을 추천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뭐 대놓고 추천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요. 단순히 이제 같이 정보를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엄청난 후폭풍들이 오더라고요. 뭐 다른 채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추천을 일단은 다 지르고 보면은 좀 많이 지르는 데는 이제 그만큼 많이 후폭풍이 오는 거고요. 그걸 이제 어떻게 수습하냐에 따라 또 달라져 있는 건데 제가 왜 그러냐? 만약에 언제 얼마 갈 테니 이때 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이 앵커링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앵커링 효과라는 게 되게 무섭습니다. 앵커링 효과는 영어로 이제 이 배에 닻을 내리는 거, 이 닻을 이제 앵커라고 하는데 앵커링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박 효과라고 하는데 배가 어느 지점에 가서 앵커를 그러니까 닻을 딱 내려버리면 거기 고정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고 자체도 그 닻을 내린 딱 그 포인트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 지점을 해가지고 여기서 사고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혀 딴 곳에서 사고를 해야 되는 것이 정답일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미 한번 정답을 딱 정해놓으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되게 이것이 함정이라는 거죠. 저도 그래서 요즘에 가능성을 좀 많이 열어두고 있어요. 기간적인 것도 그렇고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X축, Y축을 좀 많이 가능성 열어두고 유연하게 좀 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거 예전에 다 초보자 때도 저도 한번 이렇게 하고 나니까 호되게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 트위터에 막 그런 신기한 그림들 있잖아요. 뭐 얼마 간다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놓은 거 지난날 제가 며칠인가요? 며칠 전이 어제였나 그제였나 핸드폰에 캡처해놓은 거 트윗 캡처해놓은 것들 2년 전부터 싸그리 안 봤거든요. 다 틀려요. 거의 99%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트윗에다가도 뭐 적어놨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보십시오. 작년 11월 당시 코인베이스에서 이렇게 투덕문 했던 거예요. 완전 지금 생각하면 개뻘소리인 거죠, 이거.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제가 뭘 탁 얘기를 하면은 고정관념이 갇히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부분도 어느 정도의 그냥 범위, 레인지로 보시되 이렇게 되면 이거 얼마 돼 있구나. 그거는 이제 본인 상상에 맡기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것도 유연하게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준 이야기가 오늘 좀 많은데요. 이 사람 요즘 암호화폐 코인리스 뉴스 보면은 암호화폐 쪽엔 또 많이 나오는 인물이죠. 제임스 블러드 되게 아주 극단적인 호키시한 인물입니다. 매파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이야기했던 게 좀 긍정적인 게 나와서 그래요. 자, 우리가 이 연준이라는 이 조직 자체가 파월 의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의장, 이사, 그리고 지역 연은 해가지고 이게 되게 많습니다. 투표권이 있는 사람과 투표권이 있지 않는 사람 이렇게 또 나뉘기도 해서 잘 나눠 나가지고 갖고 와봤는데 이 연준이라는 것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시사를 했죠. 여기 보시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제임스 블러드 이 사람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테이퍼링 된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파월이 나서지 않고 해도 이 인물들이 간접적으로 해가지고 시장에
살짝씩 주는 거죠. 그러니까 큰 충격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게. 파월만 딱 이야기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다 이제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매파적이었던 이 블라드 씨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기준금리 향후 여러 회의에서 50bp 인상, 연말 3.5 이렇게 얘기하고, 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후 2023년, 2024년에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이제 이 말이 이번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 포인트가 저는 여기서 좀 희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가장 지금 현재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11월 집중하라고, 중간선거 집중하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당시 이제 이번 달 초죠. 5월 9일에 제가 11월로 집중된 암호화폐 운명이라는 영상을 여러분들께 공유 드린 적이 있어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뭐였죠? 미국이든 중국이든, 미국은 중간선거 11월, 중국은 11월 당대회 하잖아요. 시진핑 연임이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정권 유지, 미국과 중국은 둘 다 지금 정권 유지가 다 11월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잘해야 돼요. 잘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일단 물가 잡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1월에 뭔가 이 기점을 해가지고 변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은 다들 이미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 못 잡으면 어떻게 될 건데, 자, 못 잡으면 호주처럼 됩니다. 보시면은 이게 지금 호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물가 상승률, 주택가격 폭등도 현재 이것 때문에 지금 못 잡아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줘가지고 좀 그동안 오랫동안 장기 집권했던 당을 갈아치워가지고 노동당이 이번에 됐다고 합니다. 노동당. 8년 9개월 만에 정권 교체를 했다 하네요. 이거 호주 보니까 좀 생각이 나는 게, 우리 영상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언제 될 거냐 했을 때 금 ETF, 금 현물 ETF를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했었잖아요. 그래서 금 현물 ETF도 호주가 되고 나서 다음에 미국이 금 현물 ETF가 됐었다. 이번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호주가 현물 ETF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현물 ETF는 시간 문제다. 이 호주라는 국가 자체가 하나의 미국에서의 뭔가 시작되거나 적용되는 데 있어서 먼저 실험되는 국가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공통점을 자꾸 호주에 요즘 자꾸 집착하게 되네요.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 예금 금리 9월까지 제로로 올릴 수도.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예금 금리인데 그 시대가 8년 만에 이제 끝난다고 합니다. 일단은 기준금리 자체는 7월에 올린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7월과 9월 우리가 지금 유럽에서의 움직임 반드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말을 제 말들을 한번 쭉 들으셨을 때 제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아까 연준 이사가, 그렇게 호키시한 연준 이사가 얘기했던 것까지 좀 종합해서 본다면은,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시점 우리가 이미 스터디했던 부분, 현물 ETF 비트코인 상승의 시간 문제다. 그리고 요즘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리플 SEC의 소송이 종료되는 시점. 제가 보기 올해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냥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 부분.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 그 부분. 그러니까 여러 파트들을 지금 다 종합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대충 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근데 너무 그리는 것에 단정을 지으면 안 된다. 딱 그 정도. 일단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신다면 현재 이 이동평균선은 우리가 좀 안 볼 수가 없는데요. 50일, 100일,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50일이 빨간색, 그리고 100일이 파란색, 그리고 200일은 이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을 지금 보시면은 역사적으로, 이건 잠깐만 다룰게요. 자, 일단 100일하고 200일만 보겠습니다. 이 파란색 선이 100일 선인데요. 이 100일 선이 비트코인 100일 선 뚫고 내려가면은 좀 당분간 그 하락장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지하는 것은 200일 선이었어요. 200일 선을 지지하고 갔었죠. 자, 17년 상승장하고 18년부터 다시 하락장이 왔습니다. 역시나 이 6,000불 정도가 지지되는가 싶더니 이 100일 선, 파란색 선이죠. 이걸 뚫고 내려가고 이 큰 또 하락장 기간이 몇 개월 정도 있었어요.
근데 계속 내려가지 않고 이 200일선 초록색 부분을 어느 정도 지탱해주고 올라갔다가 다시 이때 연준은 이제 저거 한 데 있어요. 긴축 이제 그만하겠다. 그래가지고 살짝 올랐었는데, 그리고 내려오는 거 싶더니 코로나 빔 때문에 내려왔는데, 자, 이때도 보시면 이번 기준인데 주봉 기준이에요. 주봉 기준으로 마감과 시작을 보시면 거의 지금 이 선에 근접하게 지금 와 있어요. 근데 너무 내리꽂을 때는 이 202선을 뚫고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폭 자체가 좀 많이 크긴 큽니다. 예, 보시면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 이 선을 기준으로 30%라서 우리가 지금 로그 스케일로 봐가지고 별 감흥이 없는데 로그를 풀어버리면 꽤 많이 지금 하락이 되는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 하락은요, 이건 어떻게 못해요. 제가 생각에는 이건 어떻게 못해요. 그냥 역사적인 패턴을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지금 200일선에 갔다가 그 근처쯤에 갔다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그 신호를 나타내는데, 내가 좀 더 욕심을 부려가지고 마이너스 30% 갈 수 있으니까 여기다 걸어놓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거는 전 예상은 하기 힘들다 생각해요. 그건 이제 개인의 재량에 따라 달려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생각했죠. 여기 걸어놓되 물려도 괜찮다. 이 정도면 가격 괜찮으니까, 전체적인 큰 프레임 봤을 때 괜찮으니까 물려도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한번 거의 비슷하게 왔었어요. 최근에 25,000불까지 갔다가 지금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 이때쯤 2만 불 한 초반 정도 되겠죠, 그죠? 약간 저는 이제 좀 의아했던 부분이, 여태까지 비트코인이 이제 뭐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가지고 사이클상 이때 바닥이 사실 이때 고점보다는 상당히 위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200일선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은 당시 17년 고점이 점에 있는 부분에 거의 근접하게 내려온다는 거죠. 근데 이를 지금 우리가 비춰봤을 때, 지난번에 아서 헤이즈 그 글 우리가 한번 스터디했죠. 아서 헤이즈 글 좀 계속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서 헤이즈가 최근에 비트코인 3만 불까지 얘기했다가 이제 비트코인 2만 불까지 어느 정도 보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것과는 상당히 지금 일치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그건 좀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글로벌 아까 보셨지만은 시스템 금융 위기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되는데, 왜냐면 지난날 코로나 상승 이후에 많은 자금들이 유동성이 풀리면서 이 정크본드마저도 많이 또 발행을 했었습니다. 즉 그렇게 뭐 아주 건전한 채권은 아니죠, 정크본드라는 자체가.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사 자체도 정크본드를 발행해가지고 비트코인 산다고 하는데, 그거 참 지금은 현재 회사채 쪽엔 상당히 지금 되게 리스크가 큰 부분이라서 지금 마진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과거 행태를 봐서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잠깐 좀 다시 한번 살짝 좀 공개를 드린다면은, 아서 헤이즈가 얘기한 것이 대략 한 2만 불 정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2만 1000불인데 뭐 그건 뭐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 11월 고점, 그것도 대략 한 지금 2만 불 살짝 안 되게, 요 라인이 지금 현재 200일선하고 되게 근접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과연 2만 불까지 내려갈지, 이거는 솔직히 저도 잘 아직 열린 가능성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반반 전략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코인에 만약에 몰빵이 너무 돼 있거나 그렇다면 오히려 이 이야기가 더 짜증나고 화나는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일선을 역사적으로 200일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걸 지금 다지고 갔던 부분이 있고, 이 코로나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얘기합니다. 14,000불, 12,000불까지 얘기 나오던데, 누군가요? 솔로웨이 그 사람은 지금 단순하게 찍찍찍 긋고 12,000불 얘기하던데, 제가 알리시오 라스타니 그것도 저기 영상도 텔레그램에 올려드린 적이 있잖아요. 보시라고. 맞네, 솔로웨이. 네. 가렛 솔로웨이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거. 근데 그 사람은 로그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 하니까 아주 단순하게, 로그를 뺀 상태에서 요렇게 됐으니까 그냥 요렇게 되니까 12,000불 간다고 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알리시오 라스타니가, 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되냐, 로그를 집어넣는 게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풀이를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사람 참, 저도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이 영어를 혹시 못하신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림으로 다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5, 6, 7, 8, 8주 음봉이었네요, 지금. 이번 주,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역사적으로 이 8주 음봉이란 것은 없었죠. 사실은 좀 가지 않겠나? 다들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지금 여기 잡고 해가 지금 물려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은. 비트코인의 역사상 8주 연속 음봉이란 것은 지금 눈 씻고 찾아봐도 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랬던 적 진짜 없습니다. 정말 그만큼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고요.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많고 또 잘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변칙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제 많아지고 피곤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너무 피곤해지다 보니까 이제 차트 무용론으로 가버리고 차트에 상관없이 그냥 지금이라도 사서 따박따박 사가지고 하자라는 그런 그냥 적립식으로 하자라는 그런 또 이야기가 또 돌더라고요. 결국 또 돌고 돌아요. 그 투자 스타일 자체도요.